예, 80대 고령의 어머니가 3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제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제보인데요. 우선 제보자의 어머니는 80대 고령이세요. 그런데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에 혼자 거주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8월 21일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잠시 의식을 좀 잃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웃이 이를 발견해서 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제보자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의식도 돌아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만 넘어지면서 눈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는데 의료진이 CT를 찍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CT 촬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제보자가 밖에서 CT 촬영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검사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눈앞에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아범아 나 괜찮다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자, 제보자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는 이제 현기증이 돼가지고서 팔 가만히 계세요 해가지고서 이렇게 머리 위로 약간 X처럼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CT기가 윙하면서 회전하는데 그 끝에 왼쪽 옷 끝자락에 기계 빨려 들어가서 그 조그만 틈새로 팔까지 들어가서 의료 보조들이 끼어 들어가서 강제로 팔을 집어 뺀 거죠. CT기가 그 틈새가 얼마나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손목이 다 으스러지고 뼈가 다 보이고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르신들 MRI를 못 찍으면 벨트 같은 거만 묶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안전장치거든요. 못 움직이게끔. 그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죠. 저희가 영상을 최대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정말 아드님 현장에 계셨지만 아직도 저 영상을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드님이 제보자가 이제 아버님이시고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님이 CT를 찍으러 들어가셨을 때 그냥 팔을 오른팔은 배에 놓고 왼팔은 그 침대에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들어가서 팔 위치를 바로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CT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왼팔이 기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몸도 중간에 크게 덜컹하면서 왼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이죠. 의료진들이 놀라서 이 어머니 팔을 쫓아들어서 분리를 했는데 이미 왼팔 그 뼈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알고 보니까 환자 이 왼쪽 옷자락 끝자락이 기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빨려 들어가면서 팔이 같이 낀 건데 제보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안전벨트를 당연히 채워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저 CT 기계 이 제조사에서도 사고로 인해 부상 입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환자를 고정해라. 이런 경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원장님 어머니 상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 사고 직후. 일단 병원 진단에 따르면 어머니의 왼팔은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살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요. 손목 뼈가 으스러져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 수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 와중에 선망 증상이라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혼동 증상도 같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시고요. 근데 그 팔의 기능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이 왼팔은 계속 사용이 좀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걷는 게 힘들어지는 상태까지 되신 거예요. 가족들이 매일 재활치료를 도왔지만 지금 한 발자국도 걷지를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시고요.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좀 퇴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걷지를 못하니까 퇴원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 그 어머님이 그래도 건강하시기 전 그러니까 CT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진도 잠깐 나갔는데 그때는 멀쩡하셨단 말이죠. 지금 사고 발생하기 5달 전에 여행도 가셨고요.
석 달 전에는 지금 이 가족 사진 같은 게 있거든요. 가족 사진 찍었고 동네 앞에서 화분 같은 거 들고 사진도 찍고 있고요. 매일 2시간씩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사고 전날에도 제보자하고 식사도 했고 산책도 했는데 물론 뭐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노인성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고로 이후로 걷지 못한다는 거, 걷고 안 걷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이 문제인데 하여튼 걷지를 못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병원의 설명은 신체적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이런 사고 이후에. 그래서 디컨디셔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고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근데 지금까지도 걷지도 못하고요. 아직까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했고 실제 병원비, 수술비 등은 제보자님 측에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측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급기야 최근엔 제보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퇴원 종용이라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인간적으로 좀 비참한 것 같고 어머니 인생도 불쌍하시고 이제 행복하셔야 될 텐데 근데 그 병원에서 하라는 거는 퇴원을 종용하더라고요.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무균 병실까지 옮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퇴원이 가능하냐 지금 치료를 거부하는 거냐 방치하는 거냐 강경해서 소화기 내과에 치료를 하고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자기들은 안 받겠다. 정형외과는 담당 교수가 해외 연수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못하겠다 이러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건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일단 제보자는 지난주에 전공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현재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팔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으니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퇴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지금 담당 교수님께서 다음 달부터 해외 연수 예정이라 이 병원에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상태는 팔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간이 좋지 않아서 폐에 물이 차 있는 상황인데 소화기 내과에 물어봤더니 소화기 내과에서는 입원 전과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가족분들이 이 할머니를 어떻게 퇴원을 하겠느냐, 이거 책임 회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병원비를 안 냈다고는 하지만 청구서는 또 계속 날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간병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지금 이미 억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의 퇴원 종용에 이제 제보를 좀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다만 병원 측에서는 급성기 치료가 일단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의 치매나 선망 등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담당할 수 있는 관련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권유한 것뿐이고 다만 환자분이 거부하신다면 퇴원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이 3년 가까이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동안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결렬이 됐고 결국 민사로 가신 상태라고 해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어머니는 완전히 삶이 망가진 상태이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이 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들으신 것처럼 병원 측에서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못 해주겠다. 심지어 이제 치료비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태인데 병원 입장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기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저 기계 제조사에서 하고 병원 직원은 관여하지 않는데 사고 2주 전에 점검했을 때도 문제가 없어서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이 기계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또 제조사에서는 이게 병원 측에서 사고 당시 CCTV나 뭐 이런 걸 줘야지 사고 경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고요.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지금 제보자분은 누구를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민사소송이 가뜩이나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 좀 답답한 사건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